여러분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 새벽에 한철에 소낙비가 내려서 그런지 시원하다라기보다는 후덥지근한 그런 하루이자 또 폭염이 심한 날입니다. 오늘은 제7화 모든 약은 기본적으로 독이다, 이러한 또 소재를 가지고 또 짧은 시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병원이나 또 의원, 한의원 이런데 질병이나 지병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이제 의사들의 처방을 받게 되는데,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으면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을 처방받고 나면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약일수록 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약을 선택할 때는 효과가 강한 약, 즉 효성이 있는 약은 그만큼 몸에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을 복용할 때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항상 조금씩 교체되고 있는데, 짧은 것은 수개월, 또 긴 것은 수년 안에 전부 교체된다고 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포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는 음식과 물입니다. 따라서 식사와 물의 질이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 중에서도 병원이나 의원,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약의 대부분에는 위장을 보호하는 위장약과 또 항생제, 즉 간을 보호하기 위한 항생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약이든지 처방을 받으면 꼭 위장약과 항생제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약을 먹을수록 위는 나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에는 아주 강한 산으로 보호되어야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위, 즉 위장이고, 또 하나는 여성의 질이라고 합니다. 두 곳 모두 pH 1.5에서 3의 강산을 띄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강한 산이 분비되는 이유는 첫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pH는 뭐냐? 수소이온 농도로서 산성과 알칼리를 분리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위로 들어오는 세균의 수는 보통 약 3천억에서 4천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수의 세균은 위액의 강산에 의해 대부분 다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을 지키기 위해 필요 불가분한 위산을 약으로 억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제약 없이 위를 통과한 세균 중에 독성이 강한 것이 있다면 설사나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위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철이나 칼슘, 또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위궤양이나 위암 수술을 받은 사람은 빈혈 증세가 생기는데, 이것은 위 절제로 더 이상 위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산의 분비가 불충분하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음식물은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장내에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그 장내 온도는 보통 37도 정도로 한여름 더위와 맞먹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부패나 이상 발효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이로 인해 장내에서는 나쁜 균이 이상 번식해서 면역력이 저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서 막지 못한 세균이 장까지 들어오게 되므로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위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 즉 가슴 앓이나 팽만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슴 앓이나 또는 팽만감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고 이러한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가슴 앓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위 속의 물질이 역류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러려면 먼저 폭음, 폭식과 담배, 술, 커피 등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녁 식사는 잠자기 4시간에서 5시간 전에 반드시 끝내고, 잘 때는 위를 빈 상태로 둔 상황 하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위산을 억제하는 위약을 계속 복용하면 육모의 기능이 저하되어 점점 육모가 짧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점막의 수축이 되는 것이고, 점막의 수축이 진행되면 이 점막이 밝아지므로 염증을 쉽게 일으키고 또 위축성 위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위축성 위염에 걸릴 경우 위는 위산의 분비가 적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나 잡균의 음성이 되기 쉬우므로 점막의 염증을 더욱 악화시켜 결국에는 위암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위암 환자 중에서 약 90%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위의 점막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있는 이 점액 속이나 점막세포 속에도 침입할 수 있으므로 위산 분비가 정상적인 경우에도 감염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경구 감염, 즉 병원균이나 기생충이 붙어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일어나는 감염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감염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50세 이상 감염률은 대략 60에서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감염은 반드시 위암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균의 증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산제를 비롯한 위약의 복용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제 치와 약은 독이다 라는 소재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달리 무척 폭염이 아주 심한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래도 부산 7월 초부터 오늘까지 약 한 4-50일 정도가 폭염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8월 말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이 폭염 속에서도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온 만큼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제 8화 또 소재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